내게 남은 시간이 1시간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932년 상하이의 어느 아침, 25살 청년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꺼내 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가 시계를 건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윤봉길 위사의 마지막 아침, 그 시계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아침, 상하이의 아침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청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청년의 이름은 윤봉길, 25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쳤다. 양복 주머니를 만졌다.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다. 시계였다. 며칠 전 새로 산 6원짜리 회중시계. 윤봉길은 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째깍, 째깍,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생각했다. 오늘도 시간이 흐르는구나. 그것이 이상했다. 자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의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윤봉길은 김구 선생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했다. 밥 한 숟갈, 국 한 모금,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김구는 청년을 바라봤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청년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김구의 손목을 보았다. 낡은 회중시계였다.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꺼냈다. 그리고 김구에게 말했다. 선생님. 김구가 고개를 들었다. 왜? 윤봉길이 시계를 내밀었다. 저하고 바꾸시지요. 김구가 시계를 바라봤다. 왜? 제 것은 6원짜리고 선생님 것은 2원짜리 아닙니까? 김구가 웃었다. 자네가 새 시계를 차게. 윤봉길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째깍, 째깍, 시계 소리만 들렸다. 김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직 젊었다. 너무 젊었다. 김구는 아마 그 순간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김구에게 건넸다. 김구도 자신의 시계를 풀었다. 두 사람의 시계가 서로의 손으로 건너갔다. 이제 윤봉길의 시계는 김구의 것이 되었고 김구의 낡은 시계는 윤봉길의 것이 되었다. 참 이상한 교환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좋은 시계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은 시계를 남에게 주었다. 윤봉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을 고쳤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김구가 불렀다. 봉길 군. 청년이 돌아봤다. 김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말했다. 조심하게. 윤봉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상하이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오갔다. 전차가 지나갔다. 상점 문이 열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빵을 샀고 누군가는 신문을 펼쳤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다. 윤봉길은 그 사이를 걸었다. 주머니 속에는 김구의 시계가 들어있었다. 째깍, 째깍. 그는 잠시 멈춰 시계를 꺼냈다.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자신의 마지막 1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홍커우 공원에 도착했을 때 행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1932년 4월 29일은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었고 상하이 점령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었다. 윤봉길 위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위거를 준비했다. 윤봉길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결심이 끝나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바라봤다. 사람들, 깃발, 군복. 그리고 멀리 보이는 행사장. 그 순간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전 11시 50분경 윤봉길 위사는 홍커우공원 행사장에서 위거를 결행했다. 예상군 기록에도 위거 시각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음이 울렸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자유로운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우리는 윤봉길 위사를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날 아침의 시계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에는 윤봉길이라는 한 인간의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놀랍습니다. 위거 이후 윤봉길 위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총사령으로 순국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계는 남았습니다. 김구가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계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계속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의 위대함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알고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윤봉길, 25살, 그리고 1시간짜리 시계. 여러분, 오늘은 현담 작가 위 인물 이야기 1시간짜리 회중시계를 소개하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넉넉한 시간 되세요.